안녕하십니까. 15살 대한민국 중학생 배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제가 너무 떨려서 머리가 화이트보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할 말도 다 까먹고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아유 당연히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못 드린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 서해 앞바다에서 처참히 살해되었죠. 근데 그 북한 김정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요즘 많이 나와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말한 그것 때문에 그 문재인이 김정은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사랑하는 멋진 지도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김정은은 누굽니까? 자기 고모부도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 회의에서 졸았다고 쏴 죽이고 그다음에 자기 친형도 독살시키고 또 우리 북한 동포들 우리 형제자매들 70년 동안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랬던 놈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북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직 지하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그분께서는 아무런 그냥 고맙다, 김정은의 존경한다, 그 인권 존중하는 그 모습에 저는 정말 피를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배타스러워가지고. 큰일 났네. 또한 이번에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그 코로나 테러범으로 간주해서 깜빵에 넣겠다. 또 벌금 1,000만 원 막 때리겠다 이러는데 요즘 애들이 굉장히 코로나 백신 들어오는 것도 생각하는 게 중국제 너무 아닙니까? 어른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얼마 안 살았지만 지금까지 하루 이틀 쓰다가 망가지는 건 거의 다 중국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미국제라면 제가 맞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미국제여도 안 맞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짝퉁 막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분유 만들고 막 계란도 가짜로 만들고 하는 그런 짝퉁 국가 중국 백신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맞을 권리가 있고 안 맞을 권리가 있고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와, 그러면 대단하다. 문재인은 중국인 입국을 안 막아서 지금까지 이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은 대대대 테러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벌금 맞고 깜빵 간다면 문재인은 거의 사형감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 어머니와 저희 집 근처의 거리에서 블랙 시위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하다가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가 바빠서 어머니께서 너는 먼저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중에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 어머니한테 다시 가라 이러는 것 같으셔서 제가 자전거 타고 다시 어머니와 같이 가서 다시 시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가자마자 한 5분 지나서 경찰이 오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왜 왔느냐 저희가 물으니까 무슨 이게 집회라는 거예요. 2명이 저희 모자인데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들이고 제 아들이 나 걱정돼서 이렇게 나와서 같이 둘이서 하는 거다, 가족이다 했는데 그래도 안 된대요. 저는 그 경찰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있을 때 2m 거리 유지합니까? 마스크 씁니까? 대단하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 그래가지고 저희 싸우다가 결국은 저희가 정해놓은 시간까지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또한 10월 3일날 개천절날 또한 10월 9일날 한글날 또 생방송 보니까 경찰 버스 300대 400대 동원돼서 막 경찰 수만 명 동원되고 또
강철 펜스 쫙 쳐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보아서 제가 10월 3일날 저희는 갔다 오고 그것도 보고 겪어봐서 10월 9일날 아이랜드 또 그러겠구나. 그래서 10월 9일날 갈까 말까 생각하던 도중에 아침에 또 방송을 보니까 또 이미 쫙 쳐놓고 경찰들이 딱 진입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는 10월 9일 한글날에 가지 말고 어제 그러니까 10월 10일 토요일날 기습 공격하자 해가지고 어제 10월 9일날 딱 그 블랙 그거 피켓 메고 쫙 경찰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간섭과 방해 없이 갔다 왔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개탄스러운 점은 너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곳곳에서 1인 시위하는 맞아. 분들이 너무 적으시고 또 기자회견하고 또 1인 시위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백발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신 거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별 면목이 없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 저 청소년이지만 아직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나라 싸워야 되는데 이번에 키르기스탄에서 저희 우리나라산 개표기를 수입해서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키르기스탄에서는 국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대통령궁에 불도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재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저희 나라 국민은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해봤는데 저희 나라는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키르기스탄은 되게 우리나라보다는 되게 가난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뺏길 게 자기 나라 자기 투표 주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고 또 내일 아니면 됐어, 내 거 아니면 됐어, 누가 암살당하거나 누가 화형당했어, 그럼 내 친척 내 친구 내 가족 아니니까 됐어, 이거는 너무 이게 우리나라 그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국민들에게 이번에서 저희가 물러나면 우리나라는 끝장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재명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와, 대단해. 제가 이 교회 한 5, 6년 정도 다녔는데 여기 담임 목사님이신 갈렙 선교사님 어떤 분이신지 당신 아십니까? 이 갈렙 선교사님은 북한 선교 우리 동포들 도와주시다가 막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고문도 받으시다가 나오신 분이신데 이재명 당신은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당신은 불법을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제가 어떤 파일을 들어보니까 이재명이 자기 형하고 통화하는데 자기 형한테 욕하고 막 반말하고 이러는데 당신 우리 교회 당신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공격할 자격 있습니까? 여기 도와주시는 협동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이나 사무엘 목사님 다들 거룩하고 가난한데 도와주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당신은 이 교회 핍박할 권한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잘 살고 또 불법을 성행하는 사람인데 또 여기 쳐져 있는 천막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역 노숙자교회 가가지고 도와드려가지고 이 천막 세팅하고 하는데 지금은 노숙자들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이 천막도 못 치게 해서. 그래가지고 거기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잠깐 빌려주신 건데 아니 거지들도 코로나 거지들도 예배 못 드리게 합니까 무슨? 아니 거지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당신들 눈이 있으면 한번 봐봐요. 어제 서울 갔는데 바닥에서 깔고 막 이불만 깔고 박스나 깔고 주무시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그 거지들 도와주는 것도 방해 못하니까 그럼 당신이 해봐. 멋져. 제 작은 목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짱.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들하고 약속은 안 했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워낙에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이재명 이름을 수없이 외우고 올라왔어요, 이 자리에. 근데 왜 이명박 이름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본의 아닌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리라 믿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저의 그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직 당시에 참 많은 목숨이 배에서 물속에서 잃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화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까 하는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당신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촛불 시위에는 나가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을 해줬습니다. 근데 더욱 놀란 일은 저는 촛불 시위에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제 아내와 아이들은 태극기 지폐를 갖더라고요. 세상에나.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편이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에 참여하고 거기에 마음을 실어주고 있는데 남편 말을 무시하고 태극기 집회에 나갔다는 얘기 듣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제가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의 전화번호를 수신 거부해버렸어요. 말도 섞기 싫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는 정말로 아이들과 제 아내의 눈물 뿌린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걸 회복되고 제가 다시 교회에 나오면서 정말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것이 거짓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록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표를 행사를 했지만 정말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로 정말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세상 말로 반성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다시 보니까 또다시 우리의 국민의 생명이 저 북한으로부터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다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많이 죽든 적게 죽든 우리의 국민의 생명이 죽었는데, 그러면은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 시간에 뭐 했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이, 저도 가장이지만 나라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나 가족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겠어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그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다못해 북한에게 싫은 소리, 심한 얘기 한마디 못하고 있는 이 현 정부가 너무나 답답하고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북한은 우리 동포지만 북한의 현 정권은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쳐들어와 우리의 목숨을 노릴지 모르는 우리들의 적입니다. 그들을 기도로 포용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덮고 넘어갈 수만은 없어요. 그것을 현 정부가 깨달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자식들, 가족들은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느 누가 휴가 나와서 전화 한 통화로 휴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병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손 놓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 정부가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는 식사할 때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할 줄 알고, 또 인간은 잘못했으면 깨달을 줄 알고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본인들이 현재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개, 돼지가 아니고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 깨달으십시오. 대통령 아닙니다. 국민들이 외치는 이 목소리에 귀를 열어주십시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금 교회가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못하고 막고 있는 것이죠.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굴복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우한 폐렴이라는 이유로 하나로 이 자유대한민국 국가에서 지금 정부가 종교 탄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눈과 귀를 막고 계십니까? 우리가 깨어나서 저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크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나비 효과.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커다란 태풍을 만든다는 뜻으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비록 우리의 이 작은 외침이 너무나 그들에게 작게 들릴진 모르지만 우리의 이 외침이 반복되고 반복된다면 잠자고 있는 저 교인들을 깨울 것이고 지식인들을 깨울 것이고 더 나아가 온 국민들을 깨운다면 저들이 우리의 지금 이 작은 외침보다도 더욱더 엄청나게 커다란 그 큰 함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 정신 차리고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300블랙 전사 대표 맥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또 상품들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상품은 정말 가슴이 정말 미어질 정도로 감동이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애국 엽서. 벌써 이 애국 엽서가 4차까지 나왔습니다. 1차, 그리고 또 2차, 그리고 또 3차, 그리고 또 우리 블랙 전사들까지 나온 4차까지 이 애국 엽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의 물결, 여러분들 우리 선구자 뉴스, 선구자 방송 통해서 이 구입하시는 이게 애국 엽서가, 이런 것들이 애국 운동입니다. 애국 운동이 딴 게 없어요. 우리 우파 기업들, 또 우파 유튜버들,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면서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엽서가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돼 드리고 있는데, 이 구입 방법 우리 로카 청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구입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한 세트가 총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한 세트당 9종으로 되어 있는 이 상품을 1만 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편 주소부터 하나하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거는 제가 오늘 사가겠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 말씀 하셨죠. 뭉치면 산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 국민들 뭉치면 삽니다.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진정한 또 리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가운데서 저한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명언 있죠? 중단하는 자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시국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 뭉치면 살고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대한국민이 자유 대한민국 살아서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